네, 뉴스룸이 끝난 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바로 뉴스룸 D라고 우리말로 읽는데요. 뉴스룸 D로 이어갑니다.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죠. 오늘은 이제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브라질과의 16강 경기를 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문화부의 박민규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박민규 기자는 네. 아주 명강의로 오픈 뉴스룸 우리 방청객들을 모시고 했던 네. 거에서 명강의로 해서 예. 너무 대단하다라는 후일담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박민규 기자가 슛돌이 별명이 네, 슛돌이라고 명찰을 달고 나왔습니다. 원래 박민규 기자가 또 우리 JTBC 축구부잖아요. 예. 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네. 건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잘하려고 노력을 한 15년째 지금 축구 축구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다재다능한 예. 박민규 기자랑 브라질 16강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양 팀의 주요 선수를 칠판에 역시 아날로그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우리 선발부터 잠깐 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직 뭐 공개는 안 됐죠? 네, 경기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니까 예. 새벽 한 3시쯤 돼야지 선발 라인업이 확정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격 라인에서는 물론 계속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예.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조규성 선수, 황희찬 선수, 선발 황희찬 선수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발로 고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들은 있습니다. 손흥민, 조규성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좀 엔진 역할을 예. 벤투어에서 해주는 황인범 선수. 황인범 선수. 예, 그리고 수비 라인도 보면 이제는 좀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김진수 선수가 왼쪽, 가운데에 김민재 선수 또는 권경원 선수인데 이제 김진수 선수랑 그다음에 센터백 김영권 선수, 오른쪽에 김문환 선수 그리고 수문장 김승규 선수까지는 뭐 조별 예선 3경기를 지금 다 90분씩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좀 고정을 해서 호흡을 쭉 맞춰왔기 때문에 호흡을 좀 맞춰왔기 때문에 계속 갈 슛돌이 것 같습니다. 이 박민규 기자가 사실 지난 금요일 날 포르투갈전을 네. 몇 시간 앞두고 했던 저희 오픈 뉴스룸에서 승리를 예측했는데 맞췄잖아요. 그렇죠. 예, 맞췄습니다. 제가 당시 그때 3대1. 예, 애국심을 한 스푼 더해서 3대1로 이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공개적인 당시 유튜브에서 하던 더구나 예. 방청석도 있는데 우리가 질 거라고 예상은 그런 설마 분들도 써도 많았죠. 앞으로는 예. 말을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아닌데 어쨌든 저는 3대1 이긴다고 얘기해서 네, 말했어요. 애국심 때문에 3대1을 얘기했고 애국심을 사실 한 스푼 좀 덜어냈으면 예. 2대1 거의 맞출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청객 한 분이 이제 어떤 전술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아무래도 공격 라인에서 황희찬 선수를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라도 좀 넣어서 손흥민 예. 선수랑 호흡을 좀 맞춰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했는데 이건 얘기했었어요. 적중을 했죠. 적중을 했죠. 이건 적중을 했습니다. 아주 뿌듯했습니다. 예, 정말 멍석을 깔아주니까 계속 지금 잘 나고 있는데 예. 적중을 원래 이제 그래서 법조도 출입했었고 정책도 출입했는데 스포츠를 또 이렇게 잘 아는지 제가 예. 지금 스포츠 문화부에 있지만 몰랐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고 정말 있습니다. 거의 다 맞췄어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실 박성태 앵커한테도 예. 저 혼자만 왜냐면 예상을 하면 저 혼자만 부담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시냐고 계속 물었는데 물었죠, 저한테. 예, 스포츠 잘 모르신다고 계속 좀 대신 제가 그 피하셨거든요. 얘기했죠. 승률이 10%도 예. 우리가 살다 보면 10%의 확률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네. 그거는 절대 없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예. 저도 납니다. 그 확률이 어쨌든 적중을 또 예. 하게 된. 예. 저희 고맙습니다. 둘이 다 저도, 맞췄네요. 예, 다 맞췄네요. 다 맞춘 걸로 하고 자 지금 그러면은 선발로 지금 예. 뭐 물론 이 중에 교체 선수로 나올 수 있는 선수도 있겠지만 네.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선발로 나올까 아니면은 교체 선수로 나올까? 네, 이분 사실은 이제 관건은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 다친 부분이 괜찮을 것이냐. 예, 그리고 그래서 황희찬 중요하구나. 선수도 예. 예, 몸 상태가 이제 완전하진 않았는데 뛰고 결승골까지 넣었는데 괜찮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예. 있고 말씀하신 이강인 선수는 지난 조별 예선 이제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잖아요. 예. 근데 벤투 감독은 그때 벤치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벤치로 다시 돌아와서 지휘봉을 잡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벤투가 벤치에 돌아와서 과연 벤투가 벤치에서 그렇죠. 예. 벤투 벤치에서 이강인을 선발로 뛰게 할 것인가? 어. 역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 여부 또 김민재 선수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부분 중요하고 또 시청자분들이 아마 4시쯤 지금쯤 뭐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뉴스룸 D만 보고 예. 바로 자서 일찍 일어나서 3시 반쯤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놓고 4시에 네. 축구를 볼 것이다. 네. 이렇게 볼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포인트를 보실 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네. 걸 좀 짚어주세요. 네,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동안 조별예선 3경기는 이제 우리가 야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물러서지 않고 주도권 경쟁에서 붙으면서 우리 축구를 한다. 예.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 상대가 상대이기도 하고 브라질이 세계 1위죠. 현재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 피파 랭킹 1위고 또 이제 토너먼트는 단판 승부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이제 실점을 먼저 하게 되면 이 굉장히 따라잡기가 더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다음 경기가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또 연장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아무래도 월드컵 5번이나 우승한 이 브라질의 전력에 비춰봤을 지금 전력 때 나오는데요. 한국전 전적이 6승 1패입니다. 그렇죠. 브라질이 이제 브라질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1승 6패죠. 예. 우리가 1승이 있어요. 1승이 그래서 있습니다. 7번 하면은 22년 한 번 정도 이긴다라고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이번에 예. 이기면 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번 정도는 이겼으면 좋겠고 예. 23년 전에 뭐 김도훈 선수가 제가 그때 전 초등학생이라서 기억이 나는 초등학교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 23년 전에요. 그때 골을 넣고 승리를 했는데 김도훈 선수가 뭐 인터뷰 보니까 이런 내용을 했더라고요. 22년, 23년 전에 내가 골 넣었다는 걸 아직도 국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아. 나를 이제 좀 그만 놔줘라 골은 후배들아. 몇 개 넣었는데 이때는 이긴 경기의 골. 그렇습니다. 결승골. 예. 브라질을 이긴 골. 예, 사상 이제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인 브라질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김도훈 선수라 아직도 유지가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경기를 또 하나 해서 결승골을 또 한 예. 명을 추가할 수 있는 23년째 저는 그때 좀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네, 요거 알겠습니다. 브라질 공격 라인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우리 역시도 이제 사실은 약팀들이 보통 강팀을 잡는 전략이라고 하면 먼저 예. 수비하고 선수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운터 어택 한 방을 노려서 예.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이제 워낙 기동력이 좋고 또 효율적으로 또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가동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 공격 라인 몇몇만 봐도 사실 뭐 비니시우스 레알 마드리드 선수고 예. 하피냐 바르셀로나 선수, 네이마르, 뭐 히샬리송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팀 동료이기도 토트넘에서 한데 같이 뛰고 있죠. 그렇습니다.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렇게 사실 면면을 이 선수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하면 이제 그게 다 핵심 선수들이거든요. 뭐 20명 넘는 선수들이 이른바 월드 클래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선수라고 해서 브라질 대표팀에서 나는 뭐 당연히 주전이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고 이번에 또 네이마르가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 다치면서 계속 발목이 퉁퉁 부어서 예.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동안은 훈련에서 막 왼발 오른발 슈팅도 아주 강력하게 때려내고 양발 이번에 나올 것 수술했다라고 같습니다. 아까 저희 보도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예, 아마 출전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화력이 더 음. 이전처럼 강해지고 또 배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수비부터 더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노려보는 전술을 아마도 가동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마르 선수 아까 저희 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두고 브라질 언론이 한국의 네이마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앵커멘트를 좀 고치려고 예, 그렇게 브라질 언론이 하는데 음. 네이마르가 브라질의 손흥민이다. 그렇게 하고 싶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몸값까지 비교했는데 뭐 비슷하더라고요, 몸값도. 몸값도 뭐 예. 몸값은 조금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뭐 그래픽이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전체로는 예. 준비가 돼 있는데 선수별로 제가 손흥민 선수랑 보니까 뭐 이정료는 모르겠고 전체적인 몸값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도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960억. 네, 예, 뭐 네이마르 1,000억 가까이 선수도 되는 1,000억 정도. 몸값을. 예, 이게 근데 비슷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시장 가치를 추산한 거고 예. 이게 뭐 실거래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그만큼의 가치를 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실거래가는 같습니다. 아니고 이제 매수가나 매도가 정도. 그렇죠. 이제 예. 실거래가이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브라질 지금, 선수들도 브라질 선수들이 좀 엄청나죠. 예. 네이마르 선수 1,029억 원은 몸값으로 됐고 비니시우스 선수가 더 비싸네요. 1,646억 원. 예,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부동의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고 예. 오른쪽에 보이는 호드리구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의 이 브라질 듀오로 비니시우스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워낙 그동안 활약이 좋았고 예. 국내에서도 에버랜드 와서 막 신나게 놀고 음. 이런 장면들도 막
국내 팬들의 이 팬심을 좀 예. 동하게 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예. 일단 브라질이 뭐 부동의 일이고 지금 수비 선수들이 좀 교체가 됐고 주전 선수도 예. 못 뛴다 해도 후보 선수들도 월드 클래스급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뭐 너무 물론 안심이란 표현이 뭐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사실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찾고 찾아서 이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지금 왼쪽 수비수의 부상인데 원래 이제 우리랑 6월 달에 평가전 때 이제 스코어가 예. 1대 5가 났잖아요.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패를 당했는데 그때 뭐 페널티 뭐 그래픽이 좀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저희 예. 준비되어 있는 그래픽이 있는데 예, 지금 PD가 많이 준비를 했네요. 지금 브라질 입장에서 예. 왼쪽에 보이는 아웃이라고 써져 있는 두 선수 중에서 산드루 선수가 원래는 왼쪽에 부동의 레프트 백입니다. 이 선수가 우리랑 평가전 할 때도 히샬리송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고 페널티킥도 우리 수비 실책을 2개나 이끌어내서 사실상 뭐 3골을 만들어낸 5골 브라질이 넣었는데 3골을 만들어낸 선수인데 여기가 다쳤어요. 그래서 수비인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이었는데 그렇죠. 왼쪽 측면 완전히 종횡무진 다니면서 공격을 이끄는 선수인데 여기가 다쳐서 들어온 텔레스라는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풀백 다닐루 선수도 다쳐서 아웃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복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개인 역량은 기량은 뛰어날 수 있지만 예. 교체되는 선수도요. 그런데 이제 호흡을 얼마나 많이 맞춰봤냐. 그렇습니다. 사실은 눈빛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눈빛 아니어도 목소리만 들어도 통하는 건데 네. 앞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가랑이 사이로 찔러줬을 때 황희찬 선수랑 네. 그런 게 이제 호흡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쨌든 주전 수비수가 부상으로 교체됐다면 일단 아무래도 호흡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브라질이 뭐 수비수 후보 선수들도 물론 쟁쟁한 거는 틀림이 없지만 수비 조직력도 워낙 이제 베테랑 예. 선수들 중심으로 갖춰놨던 팀이거든요. 근데 뭐 부상이라는 건 예상하고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브라질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스러운 포지션은 분명 왼쪽 사이드백이 될 거고 그 부분을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왼쪽 백 이쪽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 예. 브라질이 이걸 잘 막아내느냐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 네이마르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면 어제 이제 컨디션이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럼 또 네이마르 선수를 어떻게 우리가 마크하느냐도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16강전 지금 이번에도 우리 슛돌이 박민규 기자 한번 예상을 좀 네. 해주시죠. 지난 포르투갈전은 이제 원래 2대1을 마음속으로 예상을 했다가 예. 박민규 기자가 애국심을 한 스푼 넣니라고 네, 3대1로 예상했다가 그렇습니다. 점수만 좀 안 맞은 거지 승패를 네. 정확히 맞췄잖아요. 네. 아주 정확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번도 한번 애국심은 그냥 조금만 넣고 네. 정확히 예측을 해본다면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수진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예. 이수진 기자가 2대1 대한민국 승리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애국심을 한 2-3스푼 정도 넣어서 2대1 승리를 예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그 스푼은 대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스푼이 이제 그러게요. 스푼이 좀 크고 왜냐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려다가 또 엎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통을 엎질러서 뭐 세제 넣는 3대1 막 스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있어. 차키 예. 스푼도 있고 해서 아무튼 예. 근데 저는 애국심 이 한 스푼 요번에 좀 덜어내서 한 스푼 덜어내서 그게 또 토너먼트 경기이기 때문에 1대1로 90분 내내 조금 맞서고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좀 승부를 끌고 가서 승부차기 승을 해볼 수 있지 예. 않을까. 왜냐하면 다 2대1로 이긴다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무승부에 이은 승부차기 승. 승부차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요. 있어 보입니다. 예. 난 사실 지난번 포르투갈전을 저도 이제 집에서 쭉 봤는데 혼자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대표팀 축구를 많이 본 것 중에 제일 잘한 경기 아닌가라는 정말 생각도 들더라고요. 잘했습니다. 너무 예. 그 이른바 빌드업도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급한데도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도 맞아요. 그다지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내는 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이면 브라질을 만나서도 크게 우리가 뭐 세계 1위인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경기들을 다 봤기 때문에 예. 이제 브라질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야 한국 정말 잘한다. 뭐 기자회견에서 물론 상대팀에 대한 뭐 존중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패스가 좋고 역습이 좋다 이런 얘기를 브라질 주장 티아고 실바 선수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선수 정도를 좀 저 선수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라고 경기의 꼽았죠. 선수. 브라질 주장이 본
대한민국 대표팀에 경기해야 될 선수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역시 뭐 핵심은 손흥민이었고 이 중원에서 벤투호의 어떤 엔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황인범 선수. 예. 황인범 선수라고 뭐 브라질 말로 하진 않았는데 6번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6번, 등번호 6번 등번호로. 선수. 예. 이 황인범 선수가 몸이 뭐 좋거나 아주 피지컬적으로 뭐 뛰어나 보이진 않은데 활동량 그리고 이제 패싱력, 센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지까지 뭐 붕대에 감고 뛸 정도로 예. 예, 그런 부분으로 커버를 하는 선수라서 역시 인상이 깊었을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도 이강인 선수. 예, 기술적으로 좋다고 브라질 음. 주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야, 역시 브라질 주장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예. 키 플레이어는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황인범 선수. 황인범. 예, 예. 그만큼 우리 강점도 브라질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우리도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사실 것 좀 같습니다. 브라질이 거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좀 많이 긴장을 나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거만한 맛이 없고. 예. 예. 독일은 좀 거만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전 사실 모든 스포츠 경기 승패보다도 그냥 실력을 잘 보여주면 네. 항상 전 모든 스포츠는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잘하면 되지 않을까. 브라질을 만나서도 뭐 이기면 더할 날이 좋고. 네. 예. 지금까지 어쨌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이 토너먼트 올라가서 브라질을 만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보너스 게임 같은 성격으로도 예. 우리는 볼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기면 제일 좋지만 그렇죠. 예, 후회 사실 없는 뭐 이길 경기를 수도 해야 있어요.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 경기들 보면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것들은 실력 차이가 나면 네. 절대 못 이기거든요. 음, 근데 다른 구기 종목들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 브라질 선수들이 친 공이 뭐 골포스트나 크로스바에 맞는다. 그런 게 한 두세 개 되면 그렇죠.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거긴 점수 카운트가 안 되는 두세 골을 넣은 거고 네. 우리는 한 골만 넣어도 이기는 거니까. 벤투 감독도 이제 브라질하고 여러 경기 하는 거면은 우리가 뭐 지겠으나 그렇죠. 예, 한 경기 하는 단판 승부기 때문에 예. 이길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실력 차이가 뭐 승률이 20%다. 네. 5게임 하면 한 판 이기는 건데 네. 이번 경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댓글을 지금 이미 좀 뽑아왔는데요. 댓글 예. 예, 댓글을 또 보내주신 분 중에 저희가 여러 명을 소개를 하고 예. 그중 두 분을 골라서 여러 분 하시죠. 예. 예, 그것도 제작비 한계가 있어서 메뉴스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소개를 하고 또 영화 상품권을 네, 영화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예, 증정하겠습니다. 예. 일단 몇 가지를 좀 미리 저희 작가님이 뽑아왔습니다. 네. 권미경님, 뉴스만 뒤집히는 게 아니다. 저희가 뉴스룸 D가 이제 뉴스가 뒤집힌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센스 있는 댓글. 8강 진출로 세계도 뒤집히는 새벽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와, 예, 예. 오늘 일찍 자야 4시에 일어날 수 있어서 네. 하루 종일 커피 안 마셨어요. 뉴스룸 D 끝나면 바로 취침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영환님, 꿈은 이루어진다. 브라질 이기고 8강에서 일본을 만나 한일전을 또 한일전은 우리가 종종 이기니까 예, 승으로 4강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네. 의견 주셨고요. 진짜 만화에서나 뭐 이제 만화 영화에서나 좀 볼 법한 이제 월드컵 4강 진출을 놓고 한국과 예. 일본이 막 붙인다. 와, 정말 보고 싶긴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가영님, 예. 잠시만요. 이가영님 제가 그냥 불렀는데 저희 아침 앵커 같은데 이가영 저기 작가님 혹시 이가영님은 아침 앵커 이가영 기자가 보낸 건가요? 넘어가야 될까요? 맞다고 예. 손으로 크게 맞다고 하는데 이가혁 이가혁 기자, 앵커가, 예. 예. 한국 대 브라질전 소식 내일 오전 8시 JTBC 상암동 클래스에서 새벽에 축구 전문가 유튜버 깨알 패널과 함께 홍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예. 라고 이가혁 기자가 이거 오전에 보낸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보낸 거죠 댓글로. 지금 실시간 실시간으로. 채팅이죠. 예. 이가혁 기자 대단합니다. 이 틈새를 이 빈 공간을 침투해서 본인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 깨알, 홍보를 예. 상클. 그렇죠. 많이 이가혁 기자가 부탁드립니다. 상클 좀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예. 상큼한 승리는 상암동 클래스 상클에서 우리가 또 다시 네. 볼 수 있는 상클. 예, 그런 공간일 것 같습니다. 제임스 킴님이 이런 의견 주셨네요. 김민재는 양쪽 다 막을 수 없으니까 히샬리총 이놈이라고 했는데 제가 있는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예, 이놈을 좀 선수를- 막아주고 우리가 역습 노려야 된다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에릭 존님께서 핵심 질문입니다. 누가입니까? 애국심 덜어낸 객관적 근거만으로 분석한 답을 박 부장님께서 직접 해주세요. 아 역시 답 대신 이번에는 영화표로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못 피해 가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 여기다 딱 써주셨어요. 선물 줌. 선물 좀. 네. 저희가 이게 아,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에릭 존님 예. 선물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이번 달 에릭 존님 분량은 끝났습니다. 아, 네, 예. 다음 달에 하시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리셋이 되는 거군요. 아니 계속 돼 있는데요. 예. 또 준 사람 안 주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예. 한 달에 한 번만 최대 한 달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하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골고루 보실 수 있게 예. 저희가 뭐 그런 맥락입니다. 예. 예. 아쉬우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에릭 존님. 예. 다음 기회에. 다 함께 하시고. 예. 그러면 라이프 포에버님, 이분 영화표 받으실 줄 아시네요. 뉴스는 보는 재미로 삽니다. 박선택 거 파이팅. 주말에도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이제 주말에 쉬지 말라는. 주말에 쉬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뉴스는 보는 재미로 삽니다. 이런 것이 예. 영화표가 들어갑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몇 군데 네. 댓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제가 예. 읽어드린 거 이렇게 제가 습관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서 네. 하는데 박민규 기자가 한 분 골라서 또 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요. 예. 이 동그라미 안 치신 걸 제가 읽어드리면 되죠. 뭐 그래도 되고 동그라미 치신 거에서 한 분을 또 선정해서 영화표 드려도 되고요. 아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구름바다님 네.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에릭 존님 한 달에 한 번만 영화표가 동일인에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빡빡하네요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들이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뭐 제임스 킴님이 브라질 왼쪽 뒷공간 기습 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왼쪽 뒷공간. 예. 그리고 그러면 이쪽이죠. 지금 왼쪽 뒷공간이니까. 예. 이분이 그 김민재 히샬리송 이 예, 선수를 그분입니다. 막아줘. 그분이네요. 예. 김민재 곽설이님께서 김민재 선수가 출전한다니 든든합니다. 선발 출전 여부는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든든하다는 말씀. 예. 네이마르 전담 수비한다면 충분히 브라질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달아주셨네요. 여기 불타조님께서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포에버 러브 슛돌이 크크크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예. 예.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막 그럼 그분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예. 패트릭 윌님 이분 거 안 읽어드린 것 같아요. 총 몸값 차이가 10배가 넘던데 예. 제가 알기로 10배까지는 안 되는데 그만큼 좀 차이가 있는데 이기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대표팀 선수들. 꺾이지 예. 않는 마음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분은 영화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정확히 패트릭 윌님. 패트릭 윌림 영어 박민규 기자가 소문자로 뽑은. 적어주셨습니다. 예, 이게 사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요새 중꺾마라고 해서 아주 유행어가 된 뭐 축구에서 나온 건 아닌데 온라인 공간 밈이거든요. 예. 모르셨죠? 뭐라고 제가 다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중꺾마라고. 오프닝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오프닝에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 준비하느라 못 아니 봤어요. 저도 사실 온누리 기자가 쓴 거 읽은 건데 그게 이제 밈인가요? 예. 그 유행어가 완전히 돼서. 어. 근데 진짜로 우리 선수단의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잘 예. 표현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존중합니다. 영화 상품권 2장. 예, 패트릭 윌님 패트릭 축하드리겠습니다. 윌님 받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나면 영화 상품권을 늘려서 예. 더 많은 분들 기회가 갈 수 있도록요. 그래야 시간이 될것 거의 같아요. 다 돼서 예. 일단 저희가 만약 16강에 이기고 일본이 또 크로아티아를 이기면 8강에서 만나게 되죠. 네. 예, 그러면 우리는 뭐 일본은 쉽게 이기니까 4강 또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이긴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희가 또 일본을 없으시니까. 많이 이겨봤으니까. 예. 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전적으로 보면 예. 그랬으니까 이번에 그럴 수도 브라질을 있겠고. 넘어서 가면 한일전이 8강전이 한일전으로 펼쳐지면 그게 이제 오는 10일 0시가 되니까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한일전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 우리 되면. 정리하는 걸로 이제 예. 박민규 기자가 내가 제일 이번 브라질전에서 관심 있는 건 이거다. 그냥 하나만 딱 뽑아주시면.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조명이 많이 되온 선수, 손흥민 선수, 조규성 선수 너무 조명 많이 받았고 지난번에 결승골 넣은 황희찬 선수, 황인범 선수도 조명 많이 받았죠. 사실 벤투의 붙박이로 예. 완전히 활약하면서 저는 김진수 선수를 좀 꼽고 싶은 게 김진수 선수요. 예, 김진수 선수가 사실 지난 2018년 그리고 2014년 월드컵 두 번 다
대회 직전에 부상으로 이제 엔트리 제외되면서 마음고생을 엄청 한 선수거든요. 눈물도 실제로 흘렸었고, 근데 이번 조별 예선 3경기를 꿈에 그리던 월드컵 출전이었는데 3경기를 모두 90분, 3경기 풀타임으로 뛰었고 크로스 부문 이번 대회 4위에 올라 있어요. 예. 그만큼 왼쪽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해서 크로스 많이 올려준다는 얘기고, 뭐 크로스가 조금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사실 김진수 선수의 플레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지금 조규성 선수의 그 가나전 멋진 이 위에서 내려 찍는 그냥 예. 그 헤더골도 어시스트를 했었고 그만큼 시도가 많았다는 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거고 그만큼 많이 공수 뛰었다는 양면에서 거죠.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로 김진수 기대를 합니다. 선수의 활약을 또 눈여겨봐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빨리 또 좀 쉬었다가 저희가 3시 반쯤 일어나서 네. 또 월드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람 잘 맞춰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내일 아침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보고. 예. 이게 만약에 사실 연장전 가고 승부차기까지 가면 보고 바로 이제 출근 준비 바로 해서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샤워실 문 열어놓고 TV 들으면서 샤워하고 네. 바로 옷 입으면서 축구 보고 승부차기 뭐 보고 추가 이러면 시간도 출근할 또 수 많이 있겠네요. 주기 때문에 이번 예, 대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오픈 뉴스룸에 박민규 기자 나와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아유. 저희가 이번 주쯤에는 그냥 뭐든 박민규 기자가 뭐든 잘합니다. 그래서 경제나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로도 한번 해보자 예.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금요일 공부 열심히 날 하겠습니다. 미리 말을 했는데 박민규 기자가 얘기해도 되죠? 김태리 씨 친구. 그 얘기 그 예. 본인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김태리 씨가 그때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예, 바로 박민규 기자를 찾았잖아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스튜디오에 딱 봐서 정확히 압니다. 그때 이제 비하인드 진행하실 예, 때니까. 그래서 저는 박민규 기자가 맞아요. 저 김태리 씨랑 기억납니다. 친하다고 했을 때 뭐 그냥 알겠지 그랬는데 예. 김태리 씨가 와서 막 민규 혹시 예. 어딘지 찾는 거 보고 예. 친하구나. 찾았군요. 아니 저는 저한테 갑자기 와서 확 이렇게 잡아 끌길래 예.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 그러게요. 오랜만인데 반갑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주변에 그걸- 제작진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죠. 저도 옆에 있다고 엄청 예.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예. 뭘 잘못했나. 알겠습니다. 반갑게 일단은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예. 여기 피피님께서 어쩌라고요라고 답을 주셨는데, 예, 뭐 맞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예, 굳이 그럴 건 오늘의- 아닌데 박민규 기자 좀 기억해달라고 제가 김태리 씨를 잠깐 팔았습니다. 피피님 예. 양해해 주세요. 댓글 좀 예. 댓글은 아니고 저한테 연락이 슈가 헤이트 와이프라고 좀 해달라. 예. 네, 아내 개인적인 건데. 예. 마지막. 슈가 헤이트 와이프라고도 좀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거는 방송을 사유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슈가 조금 헤이트 저어됩니다. 와이프요? 예. 알겠습니다. 아내가 또 음악 활동을 아, 했었거든요. 음반도 내고. 근데 이걸 제 홍보 채널이 아니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예. 슈가 헤이트 와이프. 그렇죠. 저는 남편이고 예. 그래서 아내가 아, 마무리를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다음 주 나올 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얘기하도록 제가 정리해 하겠습니다.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기자와 함께 브라질전 16강전 전망하고 또 관전 포인트가 어딘지 짚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박민규 기자 고맙습니다. 예. 뉴스룸 D 여기서 마치겠습니다.